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김혜민입니다. 조수미 씨는 자신의 인생 터닝 포인트를 가장 큰 무대나 화려한 공연이 아닌 브라질 빈민촌 방문을 꼽습니다. 친구가 파벨라 빈민촌을 가자고 했을 때 처음에는 혹시 병이라도 걸리면 어떡하냐며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용기를 내서 어느 날 빈민촌을 방문했는데 그녀의 눈앞에 보인 현실은 참담했습니다. 그때 조수미 씨는 내가 화려한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는 것이 이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답니다. 그때부터 그녀는 진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생생경제가 어려운 분의 현실과 고민을 담고 있지 않다면 껍데기만 화려한 방송일 뿐입니다. 저는 가수는 아니지만요. 생생경제가 제가 여러분들께 불러드리는 위로와 격려의 노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2019년 5월 13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가장 맛있고 싼 제철 식품은 무엇인지 한 주간 재래시장과 대형마트의 생생한 물가 정보를 살펴보는 시간 장바구니 생생물가입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이윤정 대리 전화 연결돼 있어요. 대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제는 겉옷도 필요 없을 만큼 날씨가 너무 좋아졌습니다. 아직 아침 저녁으로는 좀 춥긴 한데 낮에는 어때요? 서울보다 따뜻한가요? 네, 낮에는 오늘은 27도까지 올라간다고 저희랑 하더라고요. 비슷하네요. 네. 지난주 농산물 가격도 지금의 일교차만큼이나 등락이 있었다고 하던데 전해주시겠어요? 네, 지난주 가격 등락 보인 품목으로는 무와 토마토가 있겠습니다. 이 5월 첫째 주에 좀 비가 많이 왔다 보니까요. 도매시장에 무가 좀 비싼 가격으로 들어왔었거든요. 그때 이 들어온 고가의 무가 이제 서서히 좀 시중에 풀리면서요. 개당 1,350원에서 이제 지난주는 1,500원대로 12% 넘게 가격이 올랐습니다. 네. 반면에 토마토는 가격이 10% 가까이 내렸는데요. 이제 그 이유가 바로 날씨 덕분입니다. 왜냐하면 토마토는 이 여름이 제철인 만큼 요즘 같은 날씨가 이 토마토 생육에 정말 최적화된 날씨라고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지난주에 좀 출하 물량이 늘어나면서요. 키로당 4,000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네. 저도 주말에 아파트에 장터가 열려서 가봤더니 생과일 주스는 토마토만 하더라고요. 지금 제철 과일이니까 거기다 가격까지 싸져서 여러분들 많이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장 볼 때 특히 어떤 품목 유의 깊게 보면 될까요? 이번 주는 장 보실 때요. 이 깐마늘과 미나리에 좀 주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품목이 이번 주에 좀 가격 저렴해질 텐데요. 요즘 이제 슬슬 햇마늘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올해 갓 나온 마늘이 지금 출하가 되고 있어요. 이 햇마늘 출하 전에 지금 2018년에 재고 물량이 좀 많이 나오면서 지금 시기가 물량이 참 많을 때거든요. 네. 그래서 현재 키로당 8,900원에서요. 이번 주는 더 내려갈 것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 또 미나리 역시 가격이 더 내려갈 텐데요. 이 경기 지역에서 미나리 출하가 좀 늘면서 전체적으로 시장 물량은 좀 오히려 더 많이 늘었어요. 근데 이제 또 요즘 맛있는 제철 봄나물들이 미나리 말고도 많다 보니까 이 소비가 다양하게 분산이 되면서요. 키로당 지금 6,700원대에서 더 저렴해질 전망입니다. 네. 앞으로 날씨가 더 더워질 텐데 여름의 과일, 이 수박하고 참외 과일 가격 어떻습니까? 이번 주 과일 가격 한번 짚어드리면요. 한 줄로 수박은 오르고 참외는 내리겠습니다. 이제 슬슬 또 여름도 오고 하면은 수분 많은 과일로 수박 좀 많이 생각나실 것 같아요. 이 수박은 또 고령이 주산지인데 이 작년에 산지에서 수박에서 양파와 마늘로 장목 전환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산지에서 이 수박 농가가 좀 줄면서 그 영향으로 출하 물량이 감소를 하면서요. 가격이 좀 오름세 보일 예정이고요. 반면에 참외는 좀 가격이 저렴해질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출하 물량은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데 이 화반 교체 이후에 크기가 작은 참외의 비중이 좀 높고 품위도 살짝 떨어진 이유도 있어서요. 지난주 10개당 19,300원 정도에서 이번 주는 19,000원대가 좀 깨지고 18,000원대로 내려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수박은 오르고 참외는
내리고 있다는 이야기 전해주셨습니다. 자, 끝으로 이번 달에 선정된 제철 수산물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이 매달 소개해드리는 어식백세죠. 이제 이번 달은 바지락과 가자미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특히 5월은 이 바지락이 또 속이 아주 꽉 차서 맛있을 시기거든요. 네. 네, 이 바지락은 맛도 좋지만요. 또 이 단백질도 풍부하고 무기질과 유기산도 많이 함유하고 있어서 몸에도 굉장히 좋은 수산물이에요. 또 가자미 같은 경우는 이 씹는 맛이 정말 좋은데요. 이 가자미 역시 고단백 저칼로리 생선으로 좀 유명하죠. 불포화 지방산을 많이 함유해서 동맥경화에 특히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 끝으로 많은 분들의 관심사죠. 좀 저렴하게 구입하실 수 있는 구입처 좀 알려드릴게요. 현재 진행 중인 할인 행사로는 이 오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가자미하고 이 바지락을 최대 40%까지, 그리고 온라인 같은 경우는 지금 우체국 온라인 쇼핑몰, 그리고 인터넷 수산시장, 온라인 수협 쇼핑에서는 이번 달 말까지 한 달 동안 최대 30%까지 저렴하게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요. 수산물은 아무래도 제철일 때 제일 맛있으니까 그때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이윤정 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쉽다, 재미있다, 어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간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화장품 현물 거래소라는 곳 들어보셨어요? 한 온라인 밴드 이름인데요. 소비자들이 평소에 구매할 수 없는 화장품 비매품이나 면세품을 판매한답니다. 당연히 불법이고요. 이렇게 되면 화장품을 파는 상인들이 가장 큰 피해를 받게 되죠. 전국 화장품 가맹점 연합회에서는 이런 문제 제기를 굉장히 오랫동안 해왔고요. 관세청이 여기에 대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전국 화장품 가맹점 연합회 전혁구 회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전국 화장품 가맹점 연합회 소개를 좀 해주시죠. 지난 3월에 출범하셨죠? 예. 저희 시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화장품 매장들 브랜드가 모인 건데요. 이니스프리, 아리따움, 흔히 볼 수 있는 더 페이스샵, 네이처 리퍼블릭, 이렇게 5개 브랜드가 시중에서는 경쟁 관계인데 우리 생존권 문제를 위해서 연합해서 모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 화장품 가맹점을 하시는 분들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저도 보도를 통해서 많이 접했었는데 지금 전혁구 회장님께서도 화장품 가맹점을 하고 계신 거죠? 네, 저는 이제 이니스프리 화장품을 12년째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네. 많은 문제점과 어려움이 있지만 오늘은 좀 한 문제만 좀 집중적으로 회장님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내 면세점에서 화장품이 다시 국내로 유통된다. 이게 얼핏 들으면 어떤 맥락인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요.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사실. 네.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면세점에서 네. 면세 상품이 불법으로 국내 유통되어 시장을 교란하고 우리 자영업자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는 현실에 정말 큰 자괴감이 드네요. 예. 그러니까 면세점에서 네네. 예. 공중파 심층 보도를 통해서 불법 유통 실태가 많이 드러났음에도 근절하지 못하고 있는 당국과 아모레퍼시픽, LG 생활건강 등 대기업의 부도덕한 영업 행태에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그 청취자분들께 이 문제에 대한 좀 그 쟁점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네네. 면세점에서 화장품을 사면 우리가 소매가보다 싸게 사잖아요. 그렇죠?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죠. 많이 납니다. 예. 그 물건을 구매를 해서 이 싼 값에 구매를 해서 그걸 지금 국내에서 소비자들에게 판다라는 얘기죠? 유통 구조가 이렇게 아주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드러나고 있고요. 네. 특히 이제 온라인에서 그런 행태들이 심화된 상황들을 우리가 자주 목도하게 됩니다. 네. 면세점에서, 국내 면세점에서 한국 상인들이 사는 게 아니라, 한국 사람들이 사는 게 아니라 한국 분들이 이제 외국인 유학생이나 중국인 무료 관광객을 모집해서 화장품을 구매하게 한다면서요.
이제 그게 이제 구매 대리상이라고 하는데요. 네. 네, 많이 보도된 따이공이라고 일컬으시는 집입니다. 네. 중국 보따리상인 따이공 말씀하시는 거죠? 예. 네. 대리에서 구매한다 해서 따이공이라고 이렇게 불리시는 것 같아요. 대리에서 구매한다. 그러면 일단 비행기표를 끊고 그 다음에 어떻게 과정이 됩니까? 비행기표를 끊고 여권을 소지한 채 네. 시내 면세점에 가서 조직적으로 정해진 품목을 대량 구매해서 그걸 이제 물류창고로 가져가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유통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비행기표를 끊고 면세점에 가서 화장품을 산 후에 비행기표를 취소해서 인도장에서 화장품만 가져오는 행태군요. 현장 인도제가 시행되고 있는 그런 현실 상황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100%는 아니더라도 네. 그중에 일부가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규모가 어느 정도입니까? 국내에서 유통되는 규모가? 규모가 이번 1사분기에 면세점 매출이 5조 원대라고 발표가 됐고요. 네. 이 중에서 3조 5천억이 화장품 매출입니다. 상당하죠. 네. 더 구체적으로 이제 관세청 발표를 보면 작년 2018년도에 현장 인도로만 판매된 화장품이 2조 한 4천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화장품 판매의 상당 부분이네요. 예. 이 중 상당수가 국내 시장으로 불법 유통되었으리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면세점의 수입이 5조 원인데 그중에 화장품이 1사분기에만 5조 원. 1사분기 그중에 화장품이 3조 5천억 원. 네. 그중에 현장 인도된 게 2조 40억 원. 2조 4천억은 작년도 네. 관세청 발표 현장 인도된 제품만 그렇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얼마짜리가 얼마에 판매되는 겁니까? 예를 들면 가맹점이 7,000원에 공급을 받았다면 우리는 7,000원에 공급을 받는다고 하면은 네. 일부 확인된 온라인 사이트, 유명한 온라인 사이트가 있는데요. 네. 땡땡닷컴이라고. 거기서는 10,000원짜리를 3,000원에 팔고 있습니다. 일부 제품을. 네. 70% 할인해서 판매하는 거죠. 그렇네요.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가격을 저희는 어떻게 경쟁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죠. 경쟁을 할 수가 없으시겠네요. 이렇게 되면. 네. 상인들에게는 거의 직격탄인데.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고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 면세점에서 아예 브랜드를 빼는 회사도 생겨나고 있다면서요? 글쎄 그런 얘기를 듣긴 했습니다. 그거는 이유는 본인들 브랜드 이미지 하락을 우려해서 내린 조치라고 보여지는데요. 네. 매출 성장에만 급급한 대기업들, 특히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등 대기업들이 곰곰하게 생각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국 화장품 연맹 가맹점 연합회에서는 정부와 그리고 화장품 대기업 두 군데의 이제 불만을 토로하고 계시고 대책을 세우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지속적으로 욕을 하고 있죠. 지속적으로 욕을 하고 계시고요. 좀 구체적으로 우리 연맹에 들어가 계신 상인들이 피해를 본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피해라는 건 매출 하락으로 인해서 생존권을 위협받고 이게 어려운 정도가 아니고 네. 저희들 화장품 소매 업종 자체가 소멸될 위기입니다. 네. 전체가 다 문을 닫아야 될 그런 심각한 상황까지 몰리게 되었고요. 이 응급적인 처치, 즉각적인 조치가 없으면 정말로 다 문을 닫아야 될 그런 심각한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내셨는데 두 가지를 주장하셨더라고요. 처음에는 화장품 용기에 주류나 담배처럼 면세품 표시를 해달라. 네. 네. 지금은 그렇게 되지 않죠. 관세청에다가 1월 달에 관세 당국하고 면담을 했고요. 지난 주에는 관세청 차장님하고도 면담을 했는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요구한 거는 두 가지입니다. 면세 표기제를 확실하게 해달라는 거하고 네. 두 번째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시내 면세점의 현장 인도제를 폐지하는데 당장 폐지가 어렵다면은 단계적이라도 축소를 해서 점차적으로 없애달라, 현장 인도제를. 근데 출국할 때 공항에서 찾아서 가져갈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꿔달라, 근본적으로. 네. 그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화장품 업계에서 그 첫 번째 하셨던 주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난색을 보였다고 하던데요. 화장품 용기에 면세품 표시해달라는 거요. 이유는 뭘까요?
네, 지금 주류나 담배는 법으로 해서 강제가 돼 있는데요, 표기제가. 네. 지금 관세청 얘기도 그렇고, 이게 법적인 규정이 없다 보니까 자율적으로 맡길 수밖에 없는데, 지금 기업에서는 비용의 문제, 뭐 생산의 문제 그런 것 때문에 전체는 다 어렵고 일부 제품에만 인쇄가 아닌 네. 스티커나 스탬프를 하겠다 그런 표기제 의향을 밝힌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일부 5월 중에 시행된다고 이렇게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화장품 업계에서는 이제 재고 관리에 문제가 생긴다. 처음부터 면세품과 아닌 거를 구분하다 보면 이제 나중에 면세품이라고 찍힌 건 팔 수가 없으니까요, 국내에서. 그런 이유로. 그런 논리로 내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런 이유로 화장품 업계에서는 좀 난색을 보이고 있고요. 그 현장 인도 제한하는 거 역시 매출 저하로 이어진다. 이미 공항 인도장이 포화 상태다라는 이유로 지금 어려움을 표시하고 있는데 지금 뭐 높은 임대료에 장사도 안 되는 상황에 이런 시장 교란 상황까지 있으니 화장품을 판매하시는 이 상인들은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렇죠? 정말 난감하죠. 이게 정부에서 법으로 네. 좀 규제를 하거나 그걸 없앨 수 있는 상황임에도 네. 미온적으로 대책을 내놓는 거 보면은 저희들은 어떠한 세원을 해야 되나 그런 심정이 크고요. 그래서 표기제라도 완벽하게 좀 해서 시판되는 화장품하고 면세인 화장품하고 좀 확연히 구분이 되는 그런 방식이 빨리 더 강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문제는 만약에 면세 화장품 판매하게 되면은 조세 포탈 범죄이 돼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뭐 2배 이하의 벌금을 물리는 범죄 행위입니다. 그래서 그걸 확실히 구분할 수 있도록 좀 조치가 강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 나온 이야기인데요. 관세청이 대책을 내놓기는 했습니다. 3개월 동안 5번 이상 항공권을 취소하고 5천만 원 이상의 화장품과 같은 면세품을 구매한 외국인을 조사한다라고 했는데 이거에 대한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조치는? 그거를 발표하는 순간에 여행사를 통한 대리구매 행태가 또 다른 방법을 찾을 겁니다. 아하. 완벽한 대책이 아니고요. 근본적인 대책이 안 된다. 네, 중국의 어떤 대리구매인들은 얼마든지 모집해서 국내로 데리고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추적 조사한다는 거는 쉽지 않은 대책일 것입니다. 예.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이전에도 관세청이 대책들을 내놓기는 했었잖아요. 뭐 항공권 미온적인 대책이 조금씩은 있었죠. 예. 전혀 예방이 안 됐습니까? 여태까지 점점 그게 확대가 되고 불법 유통이 더 많아졌지 개선된 그런 흔적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관세청에서는 어떤 정책을 더 세워줘야 할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제품에 아예 표기하는 거 그리고 또 요구하시는 게 있다면요? 면세제품에 대한 건 두 가지 명확하게 나와 있고요. 네, 표기제를 강제 규정으로 좀 해달라는 거. 근데 관세청에서도 이제 제도의 문제라고 얘기하니까 이건 국회에서 의원님들도 지금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시행령 보완 등을 통해서 좀 의무적으로 표기하는 그런 입법 보완이 좀 돼야 될 것 같고요. 네. 현장 인도제는 지금 당장 공항 사정이 어려워서 안 된다면은 다른 대안이라도 만들어서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가는 그런 방침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아모레 퍼시픽 측에서는 제품 크기가 작은 립스틱과 같은 메이크업 유형 제품을 제외하고 가맹점에서 취급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이르면 이달 말부터 스티커를 부착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기업과 정부에 조금 더 적극적인 대책을 좀 촉구하고요. 소비자 입장에서도 물론 저도 한 명의 소비자로 싸게 사서 나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좋지만 그게 결국은 한국 경제를 무너뜨리고 성실하게 땀 흘리는 사람들의 표현이 과격해서 죄송합니다. 등에 정말 칼을 꼽을 정도의 행위라는 걸 소비자들이 좀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회장님 하신다면요. 우리 화장품 자영업자들이 브랜드 불문하고 정말 어려운 처지이고 소멸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우리 대기업 가맹 본부들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네. 이 상황의 타개를 위해서
본인들의 자기 희생을 통해서 상생이 절실한 요즘인 것 같습니다. 상생이 절실한 요즘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전국 화장품 가맹점 연합회 전혁구 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회장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